대강당 낙성을 기념하는 총 등산은 한 달에 참석 인원이 20만 명에 이르는 미중유의 등산회였다. 하루에 약 7천 명이 등산하는 셈이다. 그 중에 약 4천 명은 하룻밤을 묵고 나머지 3천 명은 당일치기 일정이었다. 이 기간 동안 총본사는 하루 종일 성황을 이루었다. 먼저 전날 밤에 당일치기 등산자가 버스를 타고 도쿄를 출발하면 아침 6시경에 차례차례 도착했다. 그리고 대강당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를 마치고 정오 무렵이 되면 하산했다. 열차 등산은 대부분 하룻밤 묵는 등산자로 각지에서 임시 열차를 준비해서 오거나 지정 열차로 온다.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에서 오려면 총본산까지 편도로 52시간이나 걸렸다. 신이치는 청년부 실장으로서 총등산의 일체를 떠맡고 있었다. 무사고를 기하고 운영의 모든 책임을 맡은 그는 등산에 오는 열차와 등산 버스가 심야에도 달리고 있음을 생각하자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없었다. 도다는 1일의 대강당 낙성보교 이후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다. 그는 니쿄보 2층에서 이불 위에 누운 채 시이치를 곁에 두고 총등산을 지휘했다. 몸을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두뇌는 어디까지나 명석했다. 아래층 운영본부에서 계속 들어오는 보고를 듣고 그때그때 적확하게 지시를 내렸다. 또 이 사실을 비롯해 간부들이 인사하러 오면 지금 무엇이라도 질문하라고 말하면서 질문 하나하나에 전 혼을 기울여 지도했다. 어느 날 보고하러 온 다키모토 기냐가 도다에게 물었다. 선생님, 1일 낙성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어서도 발간했고 대강당도 건립한 지금 학회는 미노부를 능가에 이미 적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회는 무엇을 적으로 삼아 전진하면 좋겠습니까? 도다는 누워있다가 질문을 듣고 이불 위에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다키모토의 얼굴을 보며 엄한 오조로 대답했다. 적은 내부다. 사실 그 무렵 학회원끼리 공동사업을 하다 실패하거나 금전거래 때문에 원질이 생기고 그 때문에 조직에서 인간관계에 균열을 가져온 중대한 사태가 몇 건 발생했다. 또 일부에서는 학회 조직을 이용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있어 도달을 몹시 괴롭혔다. 특히 간부가 부탁하면 회원은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어 본의 아니게 권유에 응해버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도다는 광선유포의 조직인 학회가 개인의 이해에 따라 교란되는 현상을 깊이 우려하고 그런 행위를 신심이용, 조직이용이라고 하면서 엄하게 훈계하고 철저히 금지했다. 학회 조직은 광선유포라는 성업을 성취하기 위한 조직이다. 도다가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 7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세월 동안에 학회가 이만큼 크게 비약을 이룬 까닭도 어디까지나 청정하게 모든 불순물을 배척하고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광선유포의 성업을 향해 오로지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그 조직이 사리사욕에 이용당한다면 학회의 숭고한 목적은 더럽혀지고 이체를 동심으로 하는 동지들의 단결도 파괴되어 광선유포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말 것이다. 도다는 참으로 사도어서에 써있는 외도, 악인은 열애의 정법을 파하기 어려우나 불제자 등은 반드시 불법을 파하느니라. 사자 신중에 충이 사자를 먹는다는 성운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강하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학회는 신앙으로 맺어지고 서로의 신뢰를 기조로 한 선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테두리이다. 동지라는 이유만으로 남을 믿기도 하고 안심하기도 한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려는 생각도 강하다. 그런 만큼 악의를 가진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면이 있는 점도 사실이었다. 이른바 마는 회원의 신뢰와 선의에 교묘하게 틈타고 들어온다고 해도 좋았다. 도다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신앙으로 알게 된 동지 간의
공동사업과 금전 거래, 또 조직을 이용한 상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이를 학회의 철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 철칙을 어기고 회원에게 피해를 끼친 간부는 해임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는 사학이 틈탈 여지는 조금도 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회 조직을 이용하려는 자는 앞으로 학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나타나리라고 도다는 예견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학회의 적은 무엇인가? 라는 다키모토 기냐의 질문에 그 자리에서 적은 내부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다키모토 자신에 대한 도다의 경종이기도 했다. 다키모토를 잘 아는 도다는 그의 생활 태도에 대해 남몰래 마음 아파했다. 다키모토 기냐는 후쿠오카현 오무타 출신이다. 지바의 육군 전차학교에서 종전을 맞이했고 전쟁 뒤에는 가나가와에서 제염업에 종사했다. 1946년 10월에 입회한 뒤 학회원의 소개를 받아 마키구치 초대 회장 시절부터 회원인 가마타의 사카타 다케 집안이 운영하는 철공소에서 숙식하며 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윽고 사카타의 딸과 결혼했다. 그리고 얼마 뒤 철공소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카타의 아들 요시카츠는 고민하기 시작했다. 매제가 된 다키모토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키모토는 1951년에 남자부가 결성되고 부대 장제가 시행될 때 제4부대장이 되었다. 그러자 그는 더욱 일을 소홀히 했다. 근무 시간에 신심 지도나 협의를 한다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지각하는 날이 많았고 전 직원이 납기일을 맞추려 밤늦게까지 일해도 저녁 때만 되면 학회 활동이 있다는 핑계로 나가버렸다. 청년부 간부인 다키모토의 행동은 학회원인 다른 종업원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아침에는 전날 밤의 학회 활동을 핑계로 지각하는 사람이 늘게 되었고 잔업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게다가 다키모토는 점심시간에 학회원인 종업원을 모아놓고 위대한 학자인 척하며 어서 강의를 시작했다. 그다지 넓지도 않은 작은 공장이다. 학회원이 아닌 종업원은 쉴 곳이 없어지고 말았다. 결국 철공소 내에서 학회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철공소라고 해도 종업원이 10명 정도이고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해서 가까스로 꾸려나가는 회사이다. 그런 만큼 회사 내에서 생긴 불협화음은 회사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다. 그때까지 사카타는 다키모토를 애써 이해하려 했다. 일은 소홀히 해도 신심을 너무 열심히 하는 탓이라고 이해하고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참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하다. 다키모토가 하는 행동은 도다 선생님의 지도와는 정반대이다. 간부가 저러면 절대로 안 된다. 사카타는 지난 몇 년 동안 다키모토와 가까이 지내면서 회합 등에서 보여주는 간부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인 그의 실상을 보았다. 사카타가 다키모토에게 처음으로 커다란 불신을 품게 된 계기는 도다 조세이가 경영하는 도쿄건설 신용조합이 불황에 휩쓸려 좌절하게 되어 부득이 업무 정지를 하게 된 1950년경이었다. 그때 도다는 자기 사업의 파탄 때문에 회원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사업 재건을 위해 필사적으로 투쟁했다. 이를테면 도다에게는 전쟁 뒤의 가장 큰 고경을 겪는 시대였다. 뜻있는 학회원은 도다의 재기를 기원하고 도다를 위해 무엇인가를 응원해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바랬다. 도다가 사업으로 얻은 재산 모두를 학회를 위해 바치고 회원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다키모토는 사카타에게 오만하게도 이렇게 말했다. 도다 선생님의 사업 문제는 절복에 방해가 된다. 내뱉듯이 하는 말이었다. 사카타는
아연실색했다. 평소에 입을 열기만 하면 도다 선생님, 도다 선생님 하면서 자기가 제1의 제자인 것처럼 선전하던 다키모토에게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로소 다키모토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을 엿보는 듯했다. 그 당시 도다 조세의 곁에서 사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때로는 각혈까지 하면서 병약한 몸을 채찍질하며 장절하리만큼 투쟁을 전개한 사람이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도다가 이윽고 회장에 취임한 뒤에도 신이치는 도다의 사업 일체를 음지에서 떠받치며 회사 일에 온 힘을 쏟아 고군분투하는 나날을 보냈다. 다키모토 키냐가 제4부대장이 되었을 때 신이치는 다키모토 부대의 반장이 되었다. 어느 날 사카타의 집에서 다키모토 부대의 반장회가 열렸다. 이날 신이치는 일 때문에 부득이 결석할 수밖에 없었다. 다키모토는 신이치가 결석하자 차갑게 말했다. 야마모토는 퇴전했나? 또 결석이군. 일이라는 마에게 지고 있다. 당시 사카타 요시카츠는 다키모토 부대가 아니었지만 제4부대 청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사카타는 지금 신이치가 얼마만큼 노고하면서 도다의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다키모토도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 자기는 제대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간부라는 지위를 등에 업고 태연하게 야마모토는 퇴전했다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다키모토에게 사카타는 인간으로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 이때 사카타가 품은 불신감은 그 후 다키모토의 생활 태도를 지켜보면서 더욱 깊어졌다. 사카타는 다키모토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 끝에 암담한 심정으로 도다주세이를 찾아갔다. 매제이며 간부인 다키모토 기냐의 문제를 입에 담는다는 사실은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사카타는 도다조세이에게 모든 사정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도다는 사카타의 이야기를 듣고 유감스러운 듯이 말했다. 역시 그런가. 큰일이구나. 도다는 이전부터 센 척하는 다키모토의 자세를 우려해왔다. 타종의 사찰과 본부 등에 몰려가 본론을 거는 등 드러나는 활동에는 의욕을 불태우지만 음지에서 착실히 노력을 하지 못하는 다키모토의 한심스러움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자네의 이야기는 잘 알았네. 다키모토의 행위는 축생의 생명 그대로이다. 신심을 이용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하지만 자네의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자네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릴 문제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이즈미다와 잘 상의하게. 도다는 이즈미다 히로시 이사에게 사카타와 의논하여 대책을 협의하라고 명했다. 사카타가 돌아간 뒤 도다는 깊은 근심에 잠겼다. 그는 공명심이 강한 다키모토를 지금까지 몇 번이고 엄하게 훈계했다. 하지만 엄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도다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전부터 걱정한 일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성장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육성한 청년부 간부의 추태를 듣는 일은 도다에게도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었다. 도다는 이대로 가면 틀림없이 다키모토 기냐는 언제나 동지를 희생물로 삼는 사자 신중의 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다키모토는 사카타 요시카츠의 매제이지만 간부로서 신심을 이용하고 사카타 집안에 폐를 끼친 사실은 해임에도 해당하는 불상사이다. 도다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해임하면 다키모토는 원질하면서 퇴전, 반역할 것이 뻔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도다는 다키모토의 심리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다. 탄광마을에서 태어나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한 소년 시절을 보내면서 쓰라린 고생을 맛보고 자란 다키모토에게 학회는 자신을 꽃피울 수 있는 유일한 세계였음에 틀림없다. 그 학회가
선의의 사람들이 모인 세계라는 점에서 다키모토는 우쭐거리며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주위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마음이 싹 텄으리라. 도다는 다키모토의 비참함이 가엾게 생각되었다. 도다는 불우하게 성장해 잘못이 많은 미숙한 청년일수록 어떻게든지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버젓한 인물로 성장시키고 싶었다. 그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부과했다. 썩었어도 내 제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내 손으로 그 근성을 끊고 인내심 강하게 성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도다의 마음은 어디까지나 넓고 따뜻했다. 사카타 요시카즈는 이즈미다 히로시의 지도를 받고 마침내 매제인 다키모토를 해고하기로 했다. 다키모토는 나를 해고했기 때문에 사카타의 회사가 망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막말을 남기고 그만두었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은 사카타의 집에서 살았다. 도다는 그때부터 다키모토 기냐를 감싸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하게 지도했다. 다키모토가 근성을 바꾸어 참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끈기 있는 엄해의 지도였다. 다키모토는 도다의 지도로 바뀌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도다는 1955년 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다키모토를 후보자로 추천하고 다키모토는 동지들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시나가와의 구의회 의원이 되었다. 도다는 다키모토가 당선되자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키모토는 언제 퇴전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바르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인생 행로를 걷게 해주고 싶어 다키모토를 성장시켜왔다. 이대로 똑바로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시니치, 불법자는 속고 또 속아도 마지막까지는 상대를 믿고 끌어안으면서 그 사람의 재기와 갱생을 바라며 여러모로 손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니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일단 학회를 적대하고 불자의 화합을 파괴하면 그때는 철저히 상대를 쳐부술 때까지 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창가학회가 파괴되고 광선유포가 교란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모두 불행해지고 만다. 사악을 방치해두는 것은 결코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자비 없이 거짓으로 친하는 모습이다. 악과 맞서 싸워야 정의이다. 광선유포의 마지막 적은 내부에 있다. 성 안에 있는 배신자가 성을 파괴하는 법이다. 오노승을 보라. 오노승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다는 미래를 간파하듯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부터 다키모토 등이 정계에 나가게 되지만 나는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정계라는 곳은 권력과 야망과 흥정이라는 임해망량의 세계이다. 모두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분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단번에 정신이 해독을 입어 사리사욕에 미쳐버리는 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내 마음을 잊지 않는 자는 정치 혁신을 이루고 민중을 위한 위대한 정치가로 성장하겠지만 사리사욕에 좀먹히면 광선유포를 파괴하는 마의 작용으로 되고 말겠지. 정계 진출은 내게도 학회에도 커다란 모험이다. 나는 사자가 자기 새끼를 골짜기 밑으로 떨어뜨리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정계에 내보내고 있다. 그로부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도다주세이는 지금 리쿄보 2층에서 다키모토 기냐를 앞에 두고 한 청년의 과거를 상기했다. 그리고 다키모토를 말끄러미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했다. 적은 내부다. 도다는 사생활이 깔끔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강한 다키모토가 마지막까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도다는 총등산 기간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사나 청년부 간부와 대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위해 전 혼을 다해 지도했다. 쇠약해져서인지 말수는 결코 많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본질을 예리하게 꿰뚫는 만근의 무게가 있는 지도였다. 도다는 또 등산자를 지도하느라 동분서주하는 간부들에게도 마음을 썼다. 각 방의 지도회를 담당하러 나간 멤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부인부 스태프에게 말을 건넸다. 오늘은 누가 제일 먼저 돌아올까? 모두 돌아오면 무엇을 대접할까? 돼지고기 된장국으로 할까? 그렇지 않으면 전골이 좋을까? 도다는 생기발랄하게 투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더없이 기뻐했다. 부인부들은 제자를 배려하는 도다의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음식을 준비했다.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창가 가족의 따스함이 감돌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총본산에 있는 도다 조세이의 곁을 떠나 3월 5일부터는 사흘 정도 오사카 사건의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 신이치가 총본산으로 돌아오고 얼마 뒤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도다에게 3월 16일 일요일에 총본산을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도다와 친교가 깊은 그는 3월 1일 대강당 낙성보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무가 있어 대리를 보내고 자신은 새로 날을 잡아 총본산을 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날이 정식으로 16일로 결정되었다. 도다가 활짝 웃으며 신이치에게 말했다. 좋은 기회로구나. 이날 청년부를 등산시키자. 그리고 장례를 위해 광선유포의 모의시험, 예행연습이 되는 식전으로 하자. 도다가 모의시험이라고 말한 까닭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광선유포의 모든 책임과 사명을 의탁하기 위해 광선유포의 성취를 상정한 모의적인 의식을 행한다는 의미였다. 성운의 삼국 및 일연부재의 사람, 참회, 멸죄의 개법일 뿐만 아니라 대범 천왕, 재석 등도 내려와서 밟으셔야 할 계단이니라 라고 있듯이 광선유포의 여명에는 범천도, 재석도, 정법을 신수할 날이 오리라. 대범천왕, 재석 등을 우리의 현실의 바탕을 두고 생각하면 법화경 수호의 역할을 짊어진 사회의 지도자층이라고 해도 좋았다. 요컨대 도다는 한나라의 재상은 물론이거니와 각국 각계의 지도자가 어본존에게 귀의할 날이 온다는 것을 하나의 의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내려고 했다. 도다 조세이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광선유포가 이루어지면 총리를 비롯한 각계 지도자가 이 불법을 신봉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기념하는 날이 온다. 아니, 청년의 손으로 그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신이치, 나는 3월 16일의 식전을 광선유포의 인수를 자네들에게 의탁하는 의식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이 식전의 모든 책임은 자네가 맡게. 생각대로 힘껏 해보게. 도다의 어조는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심상치 않은 결의와 기백이 감돌았다. 네, 멋지게 후계를 서원하는 모임으로 하겠습니다. 도다는 신이치의 대답에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편안한 전통복 차림을 한 도다의 옷깃 속 목덜미 주름이 애처로울 만큼 몸이 여위어 있음을 말해주었다. 신이치는 은사의 생명이 완전히 타버리고 있구나 하고 직감했다. 신이치를 중심으로 식전 준비가 곧바로 진행되었다. 날마다 총 등산을 하는 가운데 서둘러 청년부를 등산시키기로 했다. 수송수단의 확보를 시작으로 환영회와 식전 회장 검토, 일반 등산자의 하산과 청년부 등산을 어떻게 원활히 추진하느냐 등의 어려운 과제가 쌓여 있었다. 3월 16일 청년부 등산의 참석자는 수송수단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5,000명, 현지인 후지산 주변 지역에서 1,000명으로 결정했다. 이 등산이 정식으로 발표된 때는 남자부는 11일에 열린 남자부 간부회 때였다. 여자부도 동시에 연락하고
13일에 열린 임시간부회에서 다시 확인했다. 16일에 청년부 등산을 실시한다. 이날은 총리를 맞이해 광손유포의 모의 시험을 거행한다. 이 소식은 번개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관계 조직 구석구석에까지 전해졌다. 인편으로 소식을 들은 청년부원들은 청년부 등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스승 도다조세이가 이날을 고대하며 청년부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말을 듣고는 무엇인가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의의를 담은 식전을 여는구나 하고 느꼈다. 청년부원 대부분은 총등산 스태프로서 이미 등산했거나 3월 후반에 등산하기로 되어 있었다. 거기에 청년부 등산이 겹치게 되었다. 16일은 일요일이었지만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푸념하거나 불평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사를 제쳐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도다 쓰라로 달려가려고 했다. 도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일단 유사시에 광선유포라는 싸움터로 달려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라고 말했지만 청년들은 지금 그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광선유포를 향해 결정한 일념은 중요한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광선유포를 꿈꿔온 청년들에게는 스승 도다조세이가 지휘하는 경사스러운 식전에 참석하는 일이야말로 더없는 영예이고 기쁨이었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이날을 기다렸다. 3월 1일 대강당 낙성 보묘 전부터 이미 도다의 흉중에는 광선유포의 모의식전을 거행하자는 구상이 서고 있었다. 도다는 총리가 낙성 보묘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날을 잡아서 총본산에 참여하겠다는 통지를 해올 때부터 그때 청년부를 등산시켜 광선유포를 성취한 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식을 거행하자고 다짐했다. 또 그 식전이 자기 손으로 청년들을 훈련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리라고 느꼈다. 그리고 모여오는 청년에게 무엇을 대접할지까지 홀로 생각했다. 낙성 보묘가 끝나고 이튿날 3월 2일이었다. 가마타 지부 간사 이타미 고지가 비쿄보로 인사하러 왔을 때 도다가 상냥하게 말했다. 오, 잘 왔네. 기다리고 있었다. 실은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네. 이타미는 도다가 부탁이 있다고 하며 친근하게 말하자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총리가 어제 낙성 보배에는 오지 못했지만 가까운 시일 안에 총본산에 오기로 했다. 그때는 남녀 청년부가 등산하여 총리를 맞이했으면 하네. 아직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은 아마 이른 새벽부터 청년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게 되지 않겠는가. 아직 춥기도 하고 필시 속이 비었을 테지. 그래서 말인데 이 청년들에게 뭔가 따뜻한 음식을 먹였으면 한다. 무엇이 좋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돼지고기 된장국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네. 모락모락 김이 나는 돼지고기 된장국은 몸도 따뜻하게 하고 영양가도 좋으니까. 자네가 중심이 되어 돼지고기 된장국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 이타미는 뜻밖의 부탁을 받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청년들을 배려하는 도다의 마음에 감동했다.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5에서 6천 명은 되겠지. 6천 명이면 한 사람당 쌀 한 업이라고 해도 6섬. 준비 인원이 50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아니, 이런 작업은 오히려 소수 정예로 하는 편이 일하기 쉽다. 10명이면 충분하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말이네. 논 가운데다 아궁이를 만들면 된다. 돼지는 2~3마리 정도면 충분하겠지. 그래도 모자라면 이것저것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 도다는 호쾌하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배가 고프면 싸울 수 없다. 그 어떤 싸움도 이것이 절칙이다. 간부는 먼저 모두들 배가 고프지 않은지 생각해야 한다. 음식 조달은 어떤 싸움에서나 생명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타미는 곧바로 같은 가마타 지부 간사인 마스다 기이치로와 상의하고 지부 내에서 조리와 정육에 관련된 일을 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진을 선발해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했다. 도다는 이타미 일행이 세운 계획을 듣고 총리가 언제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3월 7일 준비에 착수했다. 운영진은 10명으로 구성했다. 아궁이는 검토한 끝에 드럼통에 디젤 버너를 달아 4개 정도 만들기로 했다. 사용할 용구와 기구는 큰 가마 4개, 식기, 통, 이 밖에 작은 국자 30개, 중간 국자 10개, 큰 국자 2개, 철제대야 1개, 큰 주걱 1개 등이다. 재료는 돼지 3마리를 잡고 감자 225kg, 우엉 56kg, 당근 37kg, 대파 56kg, 채소 총 375kg, 그리고 된장 4되가 들어가는 통 하나를 준비하기로 했다. 도다주세이는 돼지고기 된장국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듣고 대단히 만족스러워했다. 이윽고 총리가 방문할 날짜가 결정되자 청년부 간부들에게 말했다. 참석자에게 모두 젓가락과 식기를 가져오라고 연락하라. 단, 도시락은 각자 지참하도록 한다. 점심까지는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도시락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은 숲속에서 무엇이든 구해서 먹어야 한다. 앞으로 학회가 큰 타답을 받아 장정이라도 나가게 된다면 자기 식량은 스스로 조달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풀을 뜯어 먹어야 할지도 모른다네. 본래는 훈련을 위해서라도 야숙을 시키고 싶은 심정이다. 나는 학회 청년을 나약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도다는 지금 광선유포의 영원한 흐름을 열기 위해 어떠한 고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늠름한 후계의 인재군을 육성하고자 최후의 최후까지 힘을 쏟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 곁에서 하나하나 스승의 의향을 받아들이며 16일 식전의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 속에서 신이치는 쇠약해진 도다의 몸을 바라보며 홀로 가슴 아파했다. 도다의 기획은 결코 변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걷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신이치는 16일 식전에 거가를 준비해 스승의 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자고 남몰래 생각했다. 그는 가마 모양의 거가를 만들어 도다를 태운 뒤 청년들이 어깨에 메고 모시자고 다짐했다. 제갈공명이 오장원 싸움에서 사륜 마차를 타고 지휘했다는 고사를 생각했다. 신이치는 식전 며칠 전 수송 책임자 사와다 류이치에게 거가 제작을 의뢰했다. 신이치는 도다 선생님이 피곤하시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사와다에게 위임했다. 사와다는 그 말을 상기하면서 진지하게 사색을 거듭했다. 5년 전 4월 총본산에서 오중탑 복원기념 대법요 때 묘렌사에서 다이세키사까지 도다를 태우기 위해 간단한 가마를 만든 적이 있었다. 그때는 1.5km의 거리를 대표 16명이 맸는데 과연 타는 기분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하니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더욱이 이번에는 쇠약해진 도다를 태우게 된다. 사와다는 재료부터 신중하게 생각했다. 처음에는 대나무를 짜 맞추어 만들자고 생각했지만 대나무로는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작고 답답하면 도다의 몸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사색 끝에 노송나무를 재료로 사용하고 거가에 팔걸이 의자를 갖추어 도다가 다리를 편히 펼 수 있게 하자고 생각했다. 고심하면서 자신이 직접 도면을 몇 번이나 그려보았다. 그리고 거가 주위에는 난간처럼 손잡이를 둘러서 손을 짚고 갈 수 있게 했다. 사와다는 총본산을 자주 드나드는 도편수에게
거가를 발주했다. 3월 15일 오후 크고 단단한 거가가 완성되었다. 제작비가 4만 엔이나 들고 말았다. 아직 국가 공무원의 초봉이 1만 엔이 채 되지 않을 무렵이다. 사와다 류이치는 거가가 완성되자 수송 담당 청년들과 함께 거가를 리쿄보 안뜰로 옮겨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와다 일행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고맙네. 훌륭하게 만들었다. 이 정도면 도다 선생님 몸에 부담을 주지 않을 듯하군. 그리고 제작에 든 비용을 듣고 신이치는 지갑을 털어 혼자서 전액을 부담했다. 어디까지나 스승 도다 조세를 생각하는 신이치의 자세에 사와다는 뜨거운 무엇인가가 솟아올랐다. 이후 신이치는 리쿄보 2층으로 올라가 도다에게 보고했다. 2층에는 이사 등 간부 서너 명이 있었다. 내일 식전에 선생님을 모시려고 거가를 만들었습니다. 봐주셨으면 합니다. 도다는 신이치의 부축을 받으며 창가에 가서 잠시 동안 거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도다는 뜻밖의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너무 크다. 이렇게 크면 전투에선 쓸모가 없다. 몸은 쇠약해져 있어도 광선유포의 싸움터를 종횡무진 누비겠다는 도다의 기계가 뜨겁게 맥동하고 있었다. 도다는 신이치에게 언제나 실전에 바탕을 둔 계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치고 싶었다. 도다의 말에 안뜰에 있던 사와다 류이치를 비롯한 청년들은 숨을 죽인 채 멍하니 있었다. 이사 중 한 사람이 도다에게 아첨하듯이 말했다. 정말 크군요. 이건 마치 축제 때 끌고 다니는 장식용 수레 같군요. 주위 간부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사와다는 2층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며 몸에서 핏기가 가시는 듯했다. 야마모토 실장의 탓이 아니다. 모양도 크기도 내가 고안했다. 책임은 내게 있다. 신이치가 리쿄보 안뜰로 내려오자 사와다를 비롯해 거가를 운반한 청년들이 달려왔다. 야마모토 실장님! 사와다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괜찮다. 도다 선생님은 반드시 타주신다. 제자가 진심을 다해 만들었으니. 그들은 확신이 가득 찬 신이치의 말에 위로가 되었지만 반신반의했다. 신이치는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는 다시 말했다. 도다 선생님은 이런 하나하나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진심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고마운 일이 아닌가. 지금 질타해 주신 말씀도 선생님의 자애이다. 그런 선생님이 우리의 진심에 응하시지 않을 리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다의 마음을 아는 신이치의 표정은 밝았다. 15일 저녁에는 총본산에 비가 내렸지만 한밤중에 완전히 멎었다. 16일 새벽 3시가 되자 고요한 삼나무 숲으로 전조등의 빛이 달리기 시작했다. 청년들을 태운 버스가 엔진 소리를 울리며 계속해서 총본산으로 오고 있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전날 오후 9시 50분에 열차를 타고 도쿄에서 출발한 멤버였다. 춘 3월이라고는 하지만 후지산 기슭의 차가운 바깥 공기에 입김이 하얗게 변했다. 참석자들은 운영진의 유도를 받으며 참도를 지나 종문의 교학 연찬실인 후지 항림의 앞들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함석 지붕을 덮은 임시 취사장이 들어서 있었는데 드럼통 아궁이에 걸쳐진 솥이 갓없는 정구의 밝은 빛 아래 김을 내뿜고 있었다. 주위에는 된장국 냄새가 진동했고 솥에는 돼지고기 된장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이타미 고지, 마스다 기이치로를 비롯한 가마타 지부의 관계자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바쁘게 움직이면서 큰 국자로 돼지고기 된장국을 떠서 통 여러 개에 옮겨 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청년 스태프들이 취사장에서 돼지고기 된장국을 옮긴 다음 각자의 식기에 나눠주었다.
청년들은 이때 비로소 젓가락과 식기를 가져오라는 뜻을 알았다. 등산자들은 각자의 식기에 돼지고기 된장국을 받자마자 가까운 곳에 앉아 도시락을 열었다. 뜨거운 돼지고기 된장국은 추운 새벽의 총본산에서 빈속을 움켜쥔 청년들의 오장육부에 뜨겁게 스며들었다. 특히 도다조세이가 정성을 다해 준비한 대접임을 알고 스승의 진심에 감동해 뜨거운 것이 복받쳐 올랐다. 날이 밝아왔다. 아침 안개 속에서 연보라빛으로 물든 후지산의 모습이 드러났다. 이윽고 안개가 걷히고 황금빛이 백설에 뒤덮인 산등성이를 비추었다. 계속해서 도착하는 청년들의 환담 소리가 삼나무 거목에 메아리 쳤다. 오전 8시, 등산자들이 대강당 옆에 집합했다. 청년부 수뇌간부가 차례로 일어나 이제부터 시작되는 식전의 의의와 흐름,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야마기와 히로시, 청년부장이 일어섰다. 오늘은 청년부가 기시 총리를 환영하는 셈이지만 우리의 정연하고 늠름한 모습이 곧 학회에 대한 이해로 이어집니다. 장강학회 청년부가 있는 한 일본의 미래는 반석 같으며 학회 청년이야말로 동양과 세계의 다음 세대를 담당할 지도자임을 마음껏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식전의 의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뜻밖의 와하는 함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양복 소매 끝이 닳아 떨어진 청년이 있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아직 천진한 티가 가시지 않은 소년도 있었다. 뺨에 홍조를 띤 검소한 검은 슈트를 입은 여성도 있었다. 누구나 가난하지만 도다 문화라는 긍지에 넘쳐 봄바람에 가슴을 활짝 펴고 눈동자를 빛냈다. 아침 해가 창가 청년들의 얼굴을 찬연히 비추었다. 이윽고 청년들은 이동을 시작하고 기시 총리를 환영할 준비에 들어갔다. 문 앞에서 대강당에 이르는 참도 양측에 전원이 정렬을 마쳤다. 빠르고 민첩한 동작이었다. 남자부 음악대, 여자부 고적대도 각각 배치되어 오전 9시 30분까지는 환영 태세를 모두 갖추었다. 나머지는 총리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청년들이 환영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였다. 리큐보에 있는 전화가 울렸다. 비서부장 이즈미다 다메가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소리는 회선 상태 탓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기시입니다. 도다 씨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기시 총리였지만 이즈미다는 이 전화가 총리의 전화라고는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어느 기시 씨입니까? 기시 노부스케입니다. 총리인 도다 씨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즈미다는 당황해서 누구한테 걸려온 전화인지 보고하는 것도 있고 선생님 전화입니다 라고 하면서 수화기를 도다에게 건넸다. 도다입니다만 누구십니까?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는 귀를 기울였다. 기시는 도다의 목소리를 듣더니 줄곧 사과하기 시작했다. 총리는 정양하기 위해 하루 전인 15일에 가족과 함께 하코네 온천에 왔다. 그리고 16일에는 가족과 함께 총본산 다이스키사에 올 계획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발 시간 즈음에 도쿄에서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외교적인 문제가 생겨 서둘러 도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도다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뭐라고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지금 도쿄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맞이하려고 청년 6,000명이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청년들을 속이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죄송합니다. 도다 씨에게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내게 사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과는
청년들에게 해야 합니다. 도다의 목소리는 노여움으로 떨렸다. 그렇습니다. 도다 씨가 부디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가지 못하지만 그 대신 아내와 딸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사위이자 비서인 아베 신타로 또 난조 도쿠오 의원을 보내겠습니다. 아무쪼록 선처를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저도 꼭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전화가 끊어지고 말았다. 도다는 분노하여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총리의 전화는 도중에 끊어진 채 다시 걸려오지 않았다. 도다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외교 문제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오늘 식전에 출석할 수 없다는 말은 핑계임을 직감했다. 학회에 편견을 품은 측근 가운데 누군가가 학회와 깊이 관여되는 일은 피하라고 설득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다른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인가. 도다는 이날을 위해 준비하느라 땀을 흘리고 무리하게 시간을 내어 등산한 청년들을 생각하니 기시가 신의를 짓밟은 일은 참을 수 없었다. 도다 조세이와 기시 노부스케의 교우 관계가 시작된 때는 2, 3년 전쯤이었다. 이전부터 회원 중에 기시를 아는 사람이 있어 도다와 만나게 하려 했지만 도다가 기시와 처음 만난 때는 학회가 정계 추천 후보자를 내보낸 뒤였다. 기시 노부스케도 급속히 발전을 이루고 정계에도 진출한 창가학회에 적지 않은 흥미를 가졌던 모양이다. 도다는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과 함께 기시와 식사하면서 환담했다. 당시 기시는 자민당 간사장이었다. 원래 두 사람은 사상도 신조도 달랐다. 하지만 앞으로 일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설적인 의기와 기계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 마음이 순식간에 융합했다. 도다가 위의를 갖추어 기시 선생이라고 부르던 호칭이 친근감을 담은 기시군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도다는 누구에게나 두려움도 스스럼도 없이 대하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타고난 성격에다 전쟁 때에 겪은 2년간의 옥중 생활이 권위와 지위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고 인간의 진실을 간파하는 눈을 길렀다고 해도 좋다. 정계에 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모 실수를 구사했을 기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도다와 접촉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도다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기시를 성실하게 대했다. 이후 두 사람의 친교가 시작되고 기시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교우는 계속되었다. 도다는 기시가 총리로서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민중의 지지를 얻는 동시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도 두터운 신뢰를 쟁취하는 위대한 재상이 되기를 바랬다. 도다 조세이가 직감했듯이 기시 노부스케가 식전에 참석하지 못한 까닭은 외교 문제가 돌발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 총본산의 식전을 마친 이튿날 3월 17일자 조간신문에는 총리의 측근 의원이 간섭하여 참석을 취소했다고 보도되었다. 도다 주세이는 수화기를 놓고 나서 화를 억지로 참는 듯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한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기시 총리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뇌리에 이날을 위해 모인 청년 6천 명의 얼굴이 가지각색으로 떠올랐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모였고 총리가 못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될까? 도다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낙담하는 마음을 아플 만큼 잘 알고 있었다. 모두 가엾다. 좋다. 도다는 자신을 고무하듯 말하고는 청년부 간부들을 빨리 집합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미 걷기가 어려웠지만 사력을 다해 청년들을 격려하자고 결의했다. 야마모토 신이치 실장과
야마기와 히로시 청년부장 등이 곧바로 리큐보에 달려왔다. 도다는 총리가 참석하지 못하고 대리로 가족들만 온다고 간단히 전했다. 그리고 기백 넘치는 소리로 말했다. 총리가 참석하지 못해도 오늘은 예정대로 당당하게 식전을 개최하고 일행을 성대하게 환영하지 않겠는가? 이 식전이 광선유포를 기념하는 모의의식이라는 점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나는 오늘의 참석자들을 이 도다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광선유포의 일체를 의탁하는 식전으로 할 생각이다. 총리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욱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다. 도다에게는 이미 낙담하는 마음은 없었다. 다만 청년들이 가여워 어쩔 줄을 몰랐다. 정오 전, 예정보다 1시간쯤 늦게 문 앞에 차가 도착했다. 문 안쪽에 대기하고 있던 음악대가 학회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가운데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맨 처음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난 1일에 내빈으로 와서 총리의 축사를 대신 낭독한 난조 도쿠오 중의원이었다. 그 뒤에는 전통 옷을 입은 총리의 부인과 딸, 그리고 사위인 아베 신타로가 서 있었다. 일행은 고니시 이사장의 안내를 받으며 참도를 걸어갔다. 참도 양측의 정렬한 남자 부원들이 그들을 열렬한 박수로 환영했다. 어영당 앞에는 수뇌 간부가 마중 나와 있었다. 여기서 일행은 고니시 이사장의 창제 소리에 맞춰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니시는 어영당의 유래를 설명한 뒤 보장, 봉안전, 객전으로 안내한 다음 대강당으로 향했다. 대강당 앞에 오자 광장을 가득 메운 청년부원들이 보내는 유달리 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일행은 큰 박수로 환영받으며 대강당에 들어갔다. 그 무렵에 도다 조세이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부축을 받으며 리쿄보 현관에 내려왔다. 현관 앞에는 거가가 놓여 있었다. 도다는 거가를 보자 또 큰 소리로 말했다. 너무 커서 실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싸움을 할 수 없다. 2번에 걸친 도다의 질책이었다. 그때 신이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다.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거가는 제자들이 진심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부디 타주십시오. 자기 생명의 불길이 닿을 때까지 싸움의 극의와 투장의 기백을 직접 몸으로 가르치려는 스승의 엄해. 그런 스승의 몸을 걱정하고 위로하려는 제자의 진심. 그 모습은 스승과 제자의 뜨거운 생명과 생명이 교류하는 드라마였다. 도다는 신이치를 보고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자들에게 몸을 맡겨 거가 중앙에 고정된 팔걸이 의자에 앉았다. 거가를 맬 사람은 청년부에서 선발한 젊은이들이었다. 거가는 조용히 참도를 나아가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거가에 바짝 다가서서 걸었다. 도다는 거가 위에서 길 양쪽에 들어선 청년들에게 뜨거운 시선을 보냈다. 그는 늠름하게 성장한 청년들에게 깊은 감개를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모두 잘 와주었다. 총리가 오지 않아 유감이지만 나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 잘 성장해 주었다. 참으로 잘 성장해 주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리라. 내가 죽은 뒤에는 여러분이 해야 한다. 광선유포를 부탁한다. 만감을 담은 도다의 눈빛이 청년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초췌한 몸으로 눈빛을 빛내며 자신들을 주시하는 도다를 우러러보며 제자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거가가 대강당 광장에 이르자 대기하던 청년들 사이에서 환성이 터졌다. 환성은 밀려오는 파도소리처럼 퍼져나갔다.
도다 선생입니다. 도다 선생입니다. 여위고 초췌하지만 의연한 도다의 모습을 오랜만에 본 청년들은 그저 기쁘기만 했다. 북받쳐 오르는 감격과 오열을 애써 참는 여자부원도 있었다. 청년들은 발돋움에서 손을 흔들고 눈은 거가 위에 있는 도다의 얼굴에 일제히 집중되었다. 미소를 머금은 도다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기라도 하듯 가만히 시선을 쏟으며 대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도다는 기뻤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모이고 원기는 생기발랄했다. 청년이야말로 미래의 광선유포를 건설할 힘이다. 그 청년의 건재함을 눈으로 본 도다는 참으로 만족했다. 총리가 오지 않았지만 있는 힘을 다해 청년들에게 말하자고 그는 생각했다. 난 12시 40분 환영대회가 개회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사회를 맡았다. 2층 발코니에 연단을 설치했고 좌우로 청년부 깃발이 쭉 늘어서 있었다. 먼저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이 짧게 환영 인사를 했다. 얼마 전부터 내각 총리 대신 기시 노부스케 선생님을 맞이해야 한다고 하여 큰 기대를 안고 오늘 아침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화창해 기뻐했는데 갑자기 총리 대신에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비롯해 가족이 대신 오셨습니다. 우리는 기시 선생님이 계신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청년들은 총리가 참석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낙담했지만 방금 전 거가에 앉아있는 도다를 본 만족감이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참석자들은 총리가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끗이 흘려버릴 수 있었다. 고니시 이사장의 환영사에 답하는 형식으로 총리 부인과 딸 그리고 사위 아베 신타로가 마이크 앞에 섰다. 대표로 아베가 인사말을 했다. 장인을 대신해서 한마디 감사의 말씀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 기시 노부스케는 전부터 도다 선생님을 경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당의 완성 즈음에 어떻게든 참석하고 싶어 오늘 이곳에 온다는 약속을 도다 선생님과 하시고 어젯밤에 하코네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그런데 출발 시간이 임박한 오늘 아침 9시 도쿄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외교상의 문제로 꼭 돌아와야 한다고 해서 장인은 어쩔 수 없이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일동이 사과하러 왔습니다. 아베는 여기서 참석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나서 다시 말을 계속했다. 어젯밤에도 장인은 여러분과 만나 조국의 재건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나를 다시 잡아서 반드시 오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과를 겸해 장인이 다음 기회에 참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모두의 사죄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들은 아베의 인사에 큰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가 그칠 무렵 환성과 함께 다시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도다 조세이가 발코니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도다는 총리 부인 오른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총리 부인의 왼쪽에는 아베가 앉아 있었다. 사회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박수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도다의 인사말이 있겠다고 알렸다. 하지만 도다는 일어서지 않았다. 아니, 이미 일어설 수 없었다. 도다는 3월 1일 대강당 낙성 보표 때에는 일어서서 상당히 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 뒤로 불과 2주일 남짓 지났을 뿐인데 몸은 일어설 기력조차 잃었다. 도다는 앉은 채로 얼굴을 마이크에 댔다. 그는 가벼운 헛기침을 두세 번 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음성은 조금 쉬었지만 힘찬 어조였다. 조금 건강을 해쳐서 입은 3사람 이상의 몫을 하지만 다리 쪽은 3분의 1로 힘이 줄어서
몸을 씻기도 힘듭니다.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듯 도입부터 웃음을 유도하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잔물결과 같은 웃음이 확 퍼졌다. 아니, 기시 총리도 꽤 훌륭한 분이시지요. 어느 사람이 요즘 주간지인지 어딘지에서 보았다면서 내게 이렇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어느 거물 정치가에게 기시는 좀 부족하므로 좀 더 훌륭한 인물을 총리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거물 정치가는 기시 이외에는 다른 인물이 있겠는가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기시 총리가 간사장 때부터 다른 당을 제압하고 일본의 정권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깊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 기시 총리가 1일 낙성보묘에는 갈 수 없다고 말해서 그 이유에는 어떤가 라고 말했더니 16일이라면 갈 수 있다고 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까지 도쿄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기시 씨는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라고 거절했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하기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별 도리가 없겠지요. 한 나라의 총리라 해도 월급은 적습니다. 게다가 복사당하기는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입니다. 힘든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따님 내외와 부인 그 밖에 자기가 이 사람이다 라고 믿는 건설 대신을 보냈습니다. 그 성의를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여기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다는 기시가 주위의 반대에 꺾여 참석을 취소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기시의 처지나 심정도 잘 알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도다와 한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고 싶었으리라.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보냈을 터이다. 도다는 그 마음을 정중히 받아들이고 싶었다. 돌아가면 다시 인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전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전화해도 잘 들리지 않는 데다 전화요금도 비쌉니다. 도쿄로 돌아가서 전화하면 7엔이면 끝납니다. 내가 예의를 다해 말하게 되면 회장은 전화비를 14엔 정도로 끝냈구나 하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도다는 청년들의 낙담한 마음을 농담으로 풀어주려고 했다. 도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기시 선생이 총리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지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인으로서의 진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시 선생님과 만나 주십시오. 묘법 아래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국가도 행복과 번영을 얻으려면 정법을 근간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광선유포를 결단코 해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 나는 청년 여러분에게 의탁하고자 합니다. 미래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광선유포를. 이 말은 도다의 생명의 외침이었다. 번개에 맞은 듯한 깊은 감동이 6천여 청년들의 가슴을 꿰뚫었다. 순간 늠름하고 엄숙한 정적이 주위를 감쌌다. 감동은 결의가 되어 청년들의 흉중에 솟아오르고 다음 순간 폭풍우와 같은 박수가 하늘에 물려 퍼졌다. 광선유포의 서원에 불타며 일어선 청년을 포옹하듯 하늘에는 백설에 뒤덮인 후지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도다는 청년들을 둘러보고는 힘찬 어조로 말했다. 창가학회는 종교계의 왕자입니다. 두려워할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후계자라는 자각을 잊지 말고 광선유포의 영예로운 법전에 꽃다운 젊은 무사로서 용감하게 싸워나가길 바랍니다. 창가학회는 종교계의 왕자다. 이 말은 도다가 생애를 건 광선유포의
그야말로 승리의 대선언이 되었다. 또 그가 청년들에게 말한 인생 최후의 대사자후가 되었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야기해 두고 싶은 바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도다가 아쉬운 듯이 이야기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한참 동안 울려 퍼지며 멈추지 않았다. 청년들은 병들고 쇠약해진 스승의 체내에서 발산된 선명한 혼의 광채를 받은 듯한 심정이었다. 그 뒤 아키즈키 에이스케 남자부장과 모리카와 히데요 여자부장의 지휘로 각각 부대가를 합창하고 환영대회의 막을 내렸다. 그런 다음 내빈들은 대강당 6층 귀빈실로 자리를 옮겨 축하연에 참석했다. 도다는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듯이 하며 축하연에 참석했다. 그는 기시 총리와 나눈 우정의 증거로서 그의 가족을 참으로 성실하게 대우했다. 총리 부인 일행이 총본산을 뒤로 한 때는 오후 2시 30분이 지나서였다. 환영대회를 마친 도다 조세이는 다시 대강당에서 거가를 타고 리큐보로 향했다. 박수로 도다를 배웅하는 청년들의 얼굴은 모두 붉게 상기되었고 눈동자는 결의로 빛났다. 도다는 이로써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때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기분 좋은 만족스러운 피로감이었다. 도다는 거가 위의 팔걸이 의자에 몸을 기댔다. 삼나무숲 저편에 흰 눈으로 화장한 후지산이 보일 듯 말 듯 했다. 후지산을 보자 자작한 동지의 노래가 떠올랐다. 내던질 이 생명은 아깝지 않지만 깃발 든 젊은이 그 어디매뇨. 후지의 높은 봉을 몰라서인가. 다투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지금 그 젊은이들은 도다의 스라에 속속 모여들어 묘법의 깃발을 들고 가면이 일어섰다. 도다의 뇌리에는 옥중에서 서거한 스승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키구치가 기둥이라고 믿은 제자는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음을 도다는 곰곰이 회상했다. 사모하는 은사를 잃고 분노로 자신을 불태우면서 패전의 불탄 들판에서 오직 홀로 일어섰던 그날로부터 13성상 도다의 손으로 육성한 청년들이 광선유포의 장정을 씩씩하게 출발했다. 도다는 마음속으로 마키구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도다는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광선유포 만대의 기반을 완성하고 지금 막 일체의 뒷일을 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의탁했습니다. 선생님의 유지는 청년들의 가슴 속에서 새빨간 피가 되어 맥동하고 있습니다. 묘법 광포의 횃불이 동양으로 세계로 불타오를 날도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빙긋이 웃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마키구치의 얼굴이 비춰졌다.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이 그의 뺨을 어루만져 주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거가와 함께 걸음을 옮기면서 도다를 올려다보았다. 조용히 눈을 감은 도다는 입가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시니치에게 그 모습은 생애에 걸친 정법의 싸움에서 승리한 광선유포의 대장군이 개선하는 모습으로 보였다. 그러나 화려하지만 그 여인 용모에서 묘법의 제갈공명인 도다 조세이의 생명이 바야흐로 다 타서 꺼지려고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시니치는 도다를 우러러보며 홀로 서원했다. 선생님, 광선유포는 반드시 우리 제자들의 손으로 하겠습니다. 부디 안심하십시오. 광선유포의 인수는 지금 제자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의탁되었다. 창가 후계의 깃발은 도다의 얼굴 앞에서 하늘 높이 휘날렸다.
흰눈에 뒤덮인 후지산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며 미소 짓듯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3월 16일은 훗날 광선유포 기념일이 되어 광선유포를 영원 불멸케 하는 제자들의 새로운 서원의 날이 되었다.